재구속과 파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총결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건 재판 하나 많아요.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If they try to mess up our 한 name, 칸에 날려버려 한 칸에. we are going to. 자, 주말 동안에 대규모 집회, 주장이 완전히 다른 대규모 집회가 각각 열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말 아니에요. 평일인데도 예고가 되고 있긴 합니다. 집회가 어디서 열린다, 어디서 모인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는요, 삭발과 관련된 어떤 행사? 이걸 행사라고 봐야지 모르겠습니다.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려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또 모셨거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복귀왕 민주당 의원 오늘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복귀왕 의원님.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죠. 국민 변호인단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통 이게 머리를 다 민다라는 거는 어떤 결기를 표현한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모습? 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집회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예.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분들로 해서 그 삭발하는 분들을 정했어요. 지금 보면 네, 그러네요. 다분히 어떤 그 선전을 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이런 보십니까? 의도가 있고, 그리고 삭발까지 가는 이유는 이제는 헌재의 판결이 바로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헌재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서 저 젊은 여성분들이 머리를 깎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건 여성분들이 저렇게 머리를 삭발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저거는요. 저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한데 과연 저런 행위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예. 글쎄요, 뭐 지금은 생각 못 하겠지만 나중에 저분들이 좀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전 시장님은 삭발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예.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극단적으로 양분되어서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되는 게 사실 정치하는 입장에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독재 시대의 삭발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저항 수단으로 비폭력적인 평화적 저항 수단으로 많이 썼던 건데, 지금 삭발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 2019년인가요? 조국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예. 당시에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그때는 여기 자유한국당이었겠네요. 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이 삭발식을 했었어요. 릴레이 삭발식.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약간은 좀 그 농반 진반으로 이게 그다음 공천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었냐라는 그런 삭발에 대한 이 좀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그때 이야기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저분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탄핵의 선고를 앞두고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쪽에서 완전히 확연히 갈려서 지금은 탄핵은 절대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 청년 변호인단 소속의 분들이 삭발하는 걸 보면서 특히 여성이 두 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성분들까지 저렇게 삭발에 나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얼마든지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보는 상황 자체로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리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 앞에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삭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경복궁역 근처에는요,
탄핵 빨리 이거 선고돼서 탄핵 인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막 단식하는 모습까지 있어요. 이게 극단으로 좀 갈리는 모습이잖아. 굶으면서 주장을 하는 것과 머리를 삭발을 하면서 또 주장하는 거,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조마조마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용희 변호사. 지금 헌재 게시판, 그러니까 헌재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게시판은 뭐 접속이 폭주가 되면서 뭐 글을 쓰려면 뭐 한참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뭐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을 대비해서 좀 경찰이 초비상 상태라면서요, 지금?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행정명령으로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을 지정한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종로구와 중구에 대해서 이제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8개 부분으로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경찰청장 지금 그 경찰서장들을 8명 투입을 해가지고 8구역을 쓰는데 서장이 그렇습니다. 직접 예, 그걸 지휘하게. 그렇습니다. 서장 이하에 어쨌든 경찰력이 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포 비상 발령이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휴가도 제한을 하고요. 아, 경찰들? 예, 가용 가능한 이제 경찰력이 대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이니까 휴가고 뭐고 지금 일단 접고 예.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대들이 어쨌든 이전에 서부지법에서도 이제 폭동에 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어쨌든 그 헌재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1.7km 내 반경에 이제 주유소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에 대한 접근을 좀 차단을 하고 있고요. 주유소는 왜 차단합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통해서 이게 좀 폭력적인 시위로 이제 번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검토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3km 내에 아파트 공사장이 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폭발 작업을 이제 중단을 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시위가 격화가 돼서 어쨌든 시위가 이제 좀 폭력적인 사태로 나아갈까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만반의 대비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 진짜 초비상이군요. 주유소까지 일단 그날은 영업 안 됩니다. 다 막아두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혹시라는 게 뭔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요, 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있었잖아요. 지금 뭐 한 60명 넘게 지금 뭐 기소가 되고 뭐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첫 재판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근데 뭐 워낙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시간을 나누거나 날짜를 나눠서 차례차례 받게 되는데, 오늘이 첫날이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 그거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유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방금 들어보셨어요, 복귀왕 의원님.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난동 사태 이제 피고인들이 됐잖아요. 뭐 숫자가 꽤 되는데, 이 피고인들 변호인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의 주장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저항권이다라고 포장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서도 없을 거예요. 뭐 지금 새로운 그 용어 같은데,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5.18에 맞선 광주 시민의 투쟁, 그리고 호원 조치에 맞선 8.7 6.15항쟁 때의 대학생들의 그런 투쟁, 민주화 운동 당시의 그렇습니다. 모습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저항권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저항권하고는 아주 먼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 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을 너무나 코미디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21세기에 저런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예. 최소한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보이지 않게끔
지지자분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 좀 당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국민 저항권 행사다.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저항권이라는 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군주제 상황에서 예. 또는 왕정제도 하에서 이제 이른바 주권재민의 이제 인식이 확산됐을 때 예. 왕을 따를 수 없다 해서 저항권이 발동될 경우에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가 형성됐을 때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서부지방법원의 난입 사태를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기존의 대한민국이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아주 잘 정착된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단어죠. 예.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저항권이라고 지금 무죄를 확신한다고 예. 말씀하시는 저 변호인이죠, 변호사님은 예. 변호사 자격증은 있는 분이시지만 예. 이미 정치인입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가혁명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신 분이에요. 이미 정치인이었다. 아니 그러면요. 정광훈 씨하고 경선 후보 붙었던 분이고 저런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김영현 국방장관 변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편향적인 정치적이다. 정치적 발언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귀담아 들으실 때 좀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예. 바라고 어떻게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청년들을 저항권이라고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선고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이 나도 이 국민이 온 나라가 두 나라로 지금 갈려져 분열돼 있는데 이런 저항권으로 그런 반대와 찬성의 행위를 예. 정당화시키면 정말 나라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니까 예. 계속 해라.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희 변호사 오늘 나오셨으니까 좀 저항권 발동이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 이거 재판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되고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재판부는? 사실 뭐 서부지법에 이렇게 난입을 하는 게 정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정말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법원이 저 재판이 벌어지는 게 서부지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지금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도 국민저항권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무죄를 다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사실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는 초범이고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입장을 유지를 하시면 또 실형의 선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덧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